그 네이버에서 코딩 엑스퍼트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이스 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17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프리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PHP 웹 프로그래밍 기초입니다. 자, 그 PPT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웹을 만들 때 그 사용하는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PHP가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PHP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PHP는 왜 만들어졌냐면 공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웹페이지들은 이런 형식의 HTML 태그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작은 프로그램부터 대형화된 그 사이트까지 전부 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는데 사용자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떠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홍길동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표시되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가 HTML 그 태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PHP 또는 JSP, Java 또는 Python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웹을 구현을 할 때 한 가지 언어로만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PHP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PHP 확장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HP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signin.php, signout.php 이런 식으로 PHP라고 확장자를 주게 되면은 웹 서버에서 HTML 파싱을 할 때 PHP로 인식을 해서 PHP 엔진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PHP를 사용하려면 지금 현재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PHP 사이트가 열리고 다운로드 쪽에 가시면 최근 버전부터 해서 이전 버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최근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Current Stable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윈도우즈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PHP 태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물음표 한 다음에 PHP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HP 구문이 들어가고 끝날 때는 물음표, 그 다음에 이렇게 닫는 태그, 여는 태그 물음표, 그리고 끝에 물음표 한 다음에 닫는 태그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PHP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서버에서 쇼 태그를 지원을 하면 PHP라는 이 구문을 빼고 여는 태그 물음표 그리고 물음표 닫는 태그 그렇게만 표현을 해도 PHP로 인식을 합니다. 예,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태그 안에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PH 구문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PHP를 사용을 할 때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변수 값을 출력할 때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 문장을 보게 될 건데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PHP 코딩을 하고 나서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PHP 좀 전에 다운받은 파일, PHP 한 칸 띄우고 파일명, .php까지 적어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PHP는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웹 서버에서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 구동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디렉토리명, 그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웹 주소에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단순한 그 학습 용도로는 인터랙티브 쉘을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을 하나 띄우시고
여기에서 php-a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인터랙티브 쉘이 열려요. 여기에서 PHP 문법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잠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단순한 건데 var이라는 변수에 1, 2, 3을 넣고 그 1, 2, 3 값을 찍어보는 거예요. echo는 변수의 값을 화면상에 출력하는 겁니다. 입력한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요. 이렇게 인터랙티브 쉘에서 이러한 값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걸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 화면에서 PHP 구동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웹서버를 띄워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별도로 설치 안 하고 PHP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개발용 자체 웹서버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령처럼 입력을 하면 웹서버가 띄워지는 거예요.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는 여러분들의 PC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 서버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웹서버를, 아니 웹브라우저를 열고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페이지가 열리고요. 이 안에 특정 파일이 있으면은 여기에 파일 이름을 써준 다음에 PHP를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파일이 없기 때문에 404 나파운트가 열리는 거예요. PHP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그누보드라는 그 보드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HP 구문 태그가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PHP 문법에 맞게 코딩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HP 구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HTML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HTML 코드 안에 또 PHP 구문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PHP 자체가 웹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HTML 코드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PHP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다른 언어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변수는 변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PHP에서는 달러 기호로 시작하고 공백 없이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하고 카운트는 100,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항상 찍어줍니다.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를 해요. 중복을 제거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A 음료 가격이 1,000원이라고 이제 정해놨어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다음에 1,10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을 때 이 변수값만 이제 변경을 해주면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전부 다 변경된 값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름을 정해주고요. 보통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대문자로 표기한 이 값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담아서 변하지 않는 걸로 정해주는 거예요. 읽기 전용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이제 상수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 그중에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달러 $var은 123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값을 왼쪽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변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컵이라고 봐도 되고 그릇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그릇에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고요.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변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담을 때 사용하는 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산술 연산자,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많이 사용하는 더하기, 그리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연산자만 알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 플러스 2는 당연히 3인 거죠. 그런데 아래에 보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1 플러스 2는 인데 여기에 쌍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PHP에서 따옴표를 사용하면 그 따옴표는 정수형,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1 플러스 문자 2를 하게 되면은 PHP는 동적 타입에 의한 자동형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int, 그러니까 정수형 2로 바꿔주고 2를 더해서 3이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 연산자에는 결합 연산자가 있어요. 점. 문자열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헬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점을 결합 연산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 월드라고 문자열이 연결이 됩니다. 이 연산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에는 좀 많아요, 종류가. 대등 같은 경우는 값이 같은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부등은 값이 같지 않은 거. 일치는 값뿐만 아니라 자료형까지 같은 걸 의미를 합니다. 불일치는 지금 일치와 이제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이렇게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값은 참 또는 거짓이 나와요. 참 또는 거짓은 조건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논리 연산자, AND와 OR가 있는데요. AND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그 조건들이 모두 다 true일 때, 참일 때 참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OR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리턴을 해줍니다. PHP에서는 참은 true,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거짓은 false, 다 소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데이터 타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수, 실수, 문자열, 이 부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불리언, 참과 거짓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배열, 객체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은 정수이고 소수점이 들어간 건 실수입니다. 1점 이상. 그리고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어져 있는 그 값, 그게 문자열이고요. true 또는 false, 그 값이 불리언 타입입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나열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괄호로 표현을 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건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에 배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배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져 있는 배열을 선언을 한 거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A와 B를 넣어서 배열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값에 접근할 때는 아래처럼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를 이용을 해요. 배열명을 그대로 써주고 var, 그 다음에 여기에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넣어주는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var 괄호 안에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 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연관 배열이 또 있어요. 키 그리고 밸류 쌍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배열과 조금은 모양이 달라요. 여기는 위의 배열은 키가 없고 그냥 인덱스로만 접근을 하는데 아래 연관 배열에서는 키를 넣어줍니다.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뭐 자바에서는 해시맵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른 이름이 다르게 표현은 되는데 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배열을 정의할 때 여기가 키이고 앞에 있는 게 키고 그 다음에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라는 키에 AAA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B라는 키에 BBB라는 밸류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할 때는 키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을 합니다. var 바로 열고 키 a라고 0으로 입력하지 않고 a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어 있는 값 a가 출력이 됩니다. 객체가 있어요. 객체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클래스, 여기에서 PHP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new를 사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는데요. std 클래스라는 건 PHP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변수를 이제 변수의 값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객체 안에 프로퍼티라는 변수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해보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때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을 하면 그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가 됩니다. 객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PHP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한 이후에 좀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고급 기술로 갈 때는 예,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 변환.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변수 또는 값 앞에 이렇게 작은 괄호 열고 int 또는 array 또는 오브젝트 등을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오브젝트에서 여기 var 이쪽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ray라고 적어주면 오브젝트 대신에 array로 형 변환이 일어나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문. 아까 논리 연산자에서 참과 거짓 값이 리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식. 그래서 if라고 했을 때 조건식에 나오는 값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에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요.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맨 위는 조건이 하나일 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줄은 조건이 이제 표현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 else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는 else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맨 위에는 참일 때만 코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랫줄은 참일 때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일 때는 그 뒷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 if 다음에 오는 조건식이 참이면 그 다음 블럭에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else는 거짓일 때, 이 앞에 조건이 다 만족되지 않을 때 끝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 if 조건식은 여러 개 나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정 연산자인데요. 조건이 참일 때는 거짓, 그리고 거짓이면 참, 반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은 참이면 거짓 값이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if 같은 경우는 이 괄호 안에 참일 때 이 블럭이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펄스인데 앞에 느낌표를 붙였어요. 그러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echo var is puls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연산자 이제 항이 3개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로 표현을 하고요. 조건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참일 때 실행 로직 그 다음에 여기다 콜론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거짓일 때 실행 로직 아래 코드를 한번 볼게요. var이라는 변수에 abc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변수, 그리고 물음표. 근데 여기에 참일대 실행 로직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콜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1, 2, 3이 나왔어요. VL 같은 경우는 A, B, C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자열의 값이 들어있으면 참인 거예요.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행이 되는 코드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원래의 값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면은 1, 2, 3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복문은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코드를 중복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코드를 아주 몇 줄의 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만까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을 때 1, 그러니까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에서 만 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짜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코드 양이 상당히 길어지죠. 만 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 세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반복문이 for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for에 세 가지 값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변수의 시작값, $i는 i라는 변수를 만든 건데 거기에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 조건이 나옵니다. i 변수가 만보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은 이 구문을 수행을 한 다음에 i라는 변수 값을 플러스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을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부터 시작해서 프린트 2를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원 n으로 나와 있죠. 원래 이게 원 표시가 엔터키 위에 들어가는 건데 코드에서는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 n은 줄바꿈 기호인데요. 여기에 점 붙인 건 아까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합해주는 그 연산자였잖아요. 그래서 1 다음에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그럼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출력을 합니다. 또 줄바꿈하고 하나 더 증가시켜서 3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쭉 출력을 한 다음에 그 i라는 값이 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으로 코드를 짧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또 반복문이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문이 들어가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그 아래에 나오는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for each 같은 경우는 배열이나 그 리스트, 그러니까 배열의 값을 가져와서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배열을 가져온 거고 아래에서는 연관 배열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레이는 그 배열인 거고요. 그 배열에서 값을 하나 꺼내오는 거예요. 그 값을 엘리먼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 블럭에서는 이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함수는 수학에서도 이제 많이 배울 텐데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또한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 안에 중요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믹서기를 가지고 거기에 토마토를 넣어서 믹서를 갈게 되면 토마토 주스가 나오겠죠. 그때 믹서라는 게 이 함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표현은 펑션이라고 키워드를 이제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여기 입력될 값들을 나열을 해요. 지금은 두 개의 값을 넣었는데요. A와 B 변수를 정의를 했고 그 안에 함수 몸체에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해줬습니다. 리턴은 그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리턴을 만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 리턴 다음에 코드가 더 있어도 그 다음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실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add 함수 이름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입력할 값을 넣어줍니다. 1, 2 그러면 1은 a랑 매칭이 되고요. 2는 b랑 매칭이 됩니다. 두 개 값을 더해서 리턴 해주기 때문에 1과 1을 더하면 3이 되겠죠. 그 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 리턴된 값이 s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알아야 되는 또 개념이 변수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밖에서 선언한 변수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userInfo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밖에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로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id 값을 지금 여기에 넣은 것처럼 함수에 전달을 해서 이 id 값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래 함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로 변수를 넣어주진 않았어요. 그대로 my_info라는 함수명 이것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선언한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글로벌 id라는 변수 이름 해주면은 전역 변수에서 선언한 id 값을 가져와서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함수 바깥에서 name이라는 변수에 nice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똑같은 그 변수 이름으로 또 값을 넣었습니다. 넣은 값은 지금 현재 위에 전역 변수로 선언한 이 변수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함수 안에서 선언한 이 변수 값만 바뀌게 됩니다. 이 함수를 벗어나게 되면은 name을 출력을 했을 때 nice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 사용하면서 쿠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각 사이트별로 여러분들이 검색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쿠키로 저장을 하는데요. 원래의 목적이 뭐였냐면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로컬 PC에 값을 저장을 하고요. PHP에서는 $_ 쿠키라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역 변수에 쿠키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쿠키 값 저장하는 방식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setCooki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함수에 몇 가지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요. 쿠키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이제 쿠키 밸류, 저장하고자 하는 값, 그리고 나서 시간은 초로 구분을 하고요.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이고 거기에 3600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쿠키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인은 루트. 만약에 네이버닷컴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이버닷컴 도메인 아래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 쿠키를 삭제하는 거예요. 값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삭제하는 건 아니고 쿠키를 다시 생성하는데 바로 만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쿠키 네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값은 없습니다. 시간은 지금 현재, 그리고 도메인은 동일하게 루트 슬래시 해주게 되면은 위에 저장했던 그 값이 사라져요. 네,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그 쿠키 값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쿠키라는 전역 변수 사용한다겠죠. 전역 변수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 쿠키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쿠키 시간이 남아 있어서 값이 유효하다면 이 값을 가져와서 이쪽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쿠키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쿠키를 사용을 해서 로그인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안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또 하나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세션입니다. 이 세션 또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에 값을 저장합니다. 쿠키 같은 경우는 로컬 PC에 값을 저장하는데 그거와 다르게 세션은 서버에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PC에 있는 쿠키 값을 보더라도 로그인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사용하는 거고요. 변수 이름은 $_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션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세션 스타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러면 세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로그아웃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세션 로그아웃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션 정보를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그때는 세션 디스트로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세션 스타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션 전역 변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사용할 세션 변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는 나이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들은 전부 다 두 번째 시간에서 다 실습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이진 파일.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메모장으로 작성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진 파일은 JPG, GIF, PNG, MP4 또는 EXE 이런 것처럼 메모장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파일들은 전부 다 이진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HP에서 파일을 다룰 때는 fopen이라는 함수 사용합니다. 이 함수에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모드, W를 하게 되면은 파일에 기록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모드이고요. R은 읽기, W는 쓰기, A는 append. 쓰긴 쓰는데 이전에 저장됐던 내용을 보관을 하고 그 다음 줄부터 쓰게 됩니다. 이렇게 파일 오픈을 해서 파일 변수에 파일 오픈한 그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쓸 때는 f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fwrite로 예제를 든 거예요. 처음에는 파일 포인터라고 해서 파일 변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기록할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일을 닫아줍니다. 파일을 열었으면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파일을 닫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해당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웹을 사용하게 되면 웹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DBMS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이 용어의 이니셜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해줘요. 뒤에 MS를 빼고 DB, 많이 D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BMS에는 오라클, MySQL, MS SQL, MariaDB,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대형 시스템, 뭐 회사라든가 그 학교 또는 뭐 이제 교육청, 기타 큰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MySQL은 그거에 반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의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S SQL은 윈도우 기반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이 MySQL과 PHP를 많이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개인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이기 때문에
MySQL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해요. 이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PHP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는데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호스트 같은 경우는 그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주소이고요. 로컬호스트는 내 PC를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서버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IP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유저, DB 유저이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DB도 접속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DB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DBMS에 여러 가지 DB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어느 DB에 접속을 할 거냐, 그때 정해주는 게 여기 DB 값입니다. 그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 삭제 또는 조회 그런 것들을 SQL문으로 실행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문장들이 다 SQL 문장인데요. 좀 어렵게 보이는데 그 DB는 다 이러한 구조화된 조회 문장, 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는 insert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오고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테이블은 쉽게 생각하면 엑셀 파일로 보시면 돼요. 엑셀을 보시면 하나의 시트에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나오는 이건 컬럼, 행인 거예요. 서브젝트, 콘텐트는 엑셀의 그 어떤 행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값을 넣는 겁니다. 값을 넣게 되면 행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네. 데이터베이스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alue 한 다음에 괄호 열고 그다음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변수를 넣을 때 여기에 지금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넣어줬어요. 이건 규칙인 거고 문자열을 넣을 때는 꼭 따옴표로 묶어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형 또는 실수형인 경우는 숫자만 넣어도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SQL 문장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그 문장을 실행할 때는 MySQLi _query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접속 정보, 조금 전에 접속했던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QL 쿼리 문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접속했던 그 DB 서버에 이 문장을 던져요. DB 서버는 이 문장을 해석해서 보내준 데이터를 서브젝트와 콘텐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정.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set 그리고 컬럼명 다음에 여기 assign 아까 값을 넣는 그 연산자 있었죠. 그 다음에 변수명 위랑 순서가 조금 다르죠. 위에는 컬럼명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values 했었는데 업데이트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컬럼명과 값, 컬럼명과 값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값을 넣어줘야 돼요. 수정을 하는데 만약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뒤에 조건이 없으면은 100개 데이터를 다 이 넣는 값으로 이제 바뀌겠죠. 특정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where라는 조건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넘버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컬럼명인데요. 여기에 특정 값, 1번 게시물에 이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라. 이렇게 SQL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동일하게 쿼리 날릴 때 이 함수를 사용하고 접속, 변수 넣어주고 쿼리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값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삭제는 조금 간결합니다. 데이터 삭제는 그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든 상관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 특정 레코드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delete from 테이블명,
그다음에 왜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할 거냐? 그다음에 나오는 조건이에요. NO가 뭐 1이다, 1번 게시물이다. 그 게시물을 삭제해라. 그런 명령인 거예요. 쿼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 데이터 조회는 읽기 전용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쿼리문이 여기는 셀렉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럼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컬럼명이 테이블에 아주 많다면 별표로 해서 다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컬럼명을 다 나열하지 않고 셀렉트 별표 이렇게 한 다음에 from 테이블명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순서를 정렬을 할 때는 오더 바이라고 해요. 오더 바이 그리고 넘버의 순서대로 조회를 하는데 여기는 디센딩 그러니까 역순인 거예요. 정렬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정렬을 하게 되는데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등록한 게시물이 가장 먼저 오게끔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때 쿼리한 다음에 셀렉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저장을 하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패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를 한 번에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서 while문을 돌면서 그 100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MySQL의 패치 어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하나 가져오고 그 가져온 값을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MySQL 다운로드는 MySQL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최근 버전은 8.0입니다. 그리고 SQLite 같은 경우는 파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아주 가벼운 DBMS 시스템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사용할 실습에 이 SQLite를 사용할 거고요. 좀 간결합니다. 쿼리 실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해요. 접속하는 건 new SQLite 3 하고 괄호 연 다음에 파일명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 파일에 접속을 해서 DB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입력 같은 경우는 exec 한 다음에 여기에 쿼리문을 적어줍니다. 쿼리문은 아까 봤던 것처럼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쿼리문을 실행하는 구조가 아주 간단하고 파일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PC에서 실습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데이터 조회는 DB에 접속하는 건 똑같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쿼리, 그리고 그 다음에 쿼리 문장에 나오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치 어레이 하는데 함수가 좀 달라요. MySQL 같은 경우는 MySQLi 언더바 패치 언더바 어레이 함수를 쌌다면 SQLite 같은 경우는 RES는 위에 이제 변수예요. 결과 변수인데 거기에 패치 어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코드 작성을 하면 됩니다. DB를 만들고 그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정도 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따 실습할 때 이 프로그램 사용할 거예요. 최근 버전이 3.12.2입니다. 실습할 내용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코딩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이 링크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미리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할 때 제가 바로 다운로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설치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으로 링크를 2개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DB 브라우저 SQLite 프로그램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PHP 설치 파일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DB 브라우저 프로그램 다운받았으면 설치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C 드라이브에 폴더를 아무거나 하나 만드세요. 임시 폴더. 저는 템프2라고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아까 다운받은 파일 있죠? php 8.1 이 파일이 있으면은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풀 때 RGB 있으면 여기에 경로를 포함해서 폴더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게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8.1 버전 안에 이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폴더 자체를 Ctrl X 잘라내기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라내기 Ctrl X 한 다음에 C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Ctrl V 하면 C 바로 아래 여러분들이 압축 푼 PHP 폴더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폴더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폴더 이름을 좀 바꿀 겁니다. 키보드로 F2 누르면 새로 이름 바꾸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PHP 8 그리고 엔터. 저장이 됐으면은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php8 폴더 안에 이 파일을 쓸 거예요. php.exe. 이 파일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 주소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블럭으로 그 경로가 선택이 돼요. 그럼 컨트롤 C로 한번 눌러주고요. 복사를 해주고 찾기에 들어가면은 환경 변수로 검색을 하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아래 환경 변수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 PC에 대한 사용자 변수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시스템 변수 시스템 변수에 등록을 하면 노트북 또는 PC의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패스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거 제거되는 동안 또 오늘 작업 코딩을 할 때 사용할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그 경로를 제가 채팅으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받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입력을 하세요. 그래, 이 화면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서 코드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z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습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accept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쇼컷 같은 경우는 바로각인데 데스크탑, 프로그램 메뉴 둘 다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 값으로 그냥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이 있으면 좀 더 편하니까요. 넥스트 하시고 그대로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인스톨. 설치는 이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죠? 여기에서 다운 다 받으셨나요? 네, 다운 받으셨으면은 압축으로 되어 있는 zip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압축 풀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오늘 실습할 프로그램 이름은 마이크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사용할 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글 쓰고, 글 수정하고, 글 삭제, 뭐 그런 기능들을 아주 작게, 되게 간단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이 실습을 통해서 만드는 그 코드가, 그 구조가 대부분의 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네이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구글 뿐만 아니라 쇼핑몰, 그런 모든 웹 프로그램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조금씩 올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주소를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녹색으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 이게 하나로 압축돼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코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코드는 전체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완성된 코드를 확인하고 그 중간중간 블랭크로 처리를 했습니다. 수정하면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코드 다운로드 집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테이블 생성 같은 경우는 SQLite를 써서 만들 건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폴더가 있을 거고요. 아마 폴더로 아까 압축 풀 때 폴더 이름으로 풀게 되면 또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더 하나 들어가면 여기에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db라고 끝나는 파일이 있어요. microblog.db. 이게 SQLite로 만들어진 그 파일입니다. 조금 전에 설치한 이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은 그 해당 테이블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열기 그렇게 한 다음에 C 밑에 코딩 php 마이크로 블로그.db 열기. 그럼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드는 블로그를 저장하는 그 용도이고요. 유저는 사용자 등록, 그 회원 가입을 위한 테이블입니다. 컬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넘버는 구유 번호, 그러니까 1이 처음에 1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유값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총 회원 수가 몇 명이었다. 그 중에 탈퇴하거나 뭐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비워지겠지만 이 값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명 회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 값, 그리고 패스워드, 네임, insdt, insert dt, 날짜를 기록하는 이제 컬럼인 거예요. 이 부분은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문자열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id는 중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니크라는 옵션을 준 거예요. 테이블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이 파일 microblog.db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한다. 그러면 테이블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드명을 추가해서 여기 이름, 필드명은 컬럼명인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인테저는 숫자, 나머지는 텍스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진 파일인데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인테저랑 텍스트를 가지고 데이터 저장을 합니다. 지금 테이블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쓸 거고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임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유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하고 확인할 때 또는 테이블을 추가하고 테이블 수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고 지금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사용할 건데요. PHP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편집 개발 툴이 필요해요. 메모장을 열어도 되고 메모장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실행을 해주세요. 그럼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설치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거는 하지 않을게요. 이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됐으면 실행을 해주세요. 대부분 개발자들이 다 사용하는 이 가장 핫한 툴입니다. PHP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다 쓸 수 있는 툴이라서 사용자가 무척 많아요.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설치가 됐으면 채팅으로 설치 완료라고 메시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내용 필요 없는 부분은 건너뛰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하는 건 이 스크립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로 제가 만든 그 파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드셔도 돼요. 테이블은 두 개예요. 유저 테이블과 보드 테이블.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기능을 보면은 common.php는 db 접속 함수 그리고 공통 함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업은 회원 가입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폼과 처리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개 파일 하나로 이제 합쳐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따로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사인인은 로그인 관련 그리고 로그아웃도 같이 처리합니다. 라이트는 글 작성하는 부분, 모디파이는 글 수정, 그리고 뷰는 글 보기, 리스트는 글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내드렸던 그 URL 주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코드를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설치 완료하게 되면은 왼쪽 메뉴에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PHP 검색을 하십니다. 이미 PHP 실행 파일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하게 필요한 함수들을 좀 지능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PHP 한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설치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없어도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 회원 가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signup 언더바 폼 회원 가입 폼인데요. 글씨를 좀 키울게요. 잘 보이시죠? HTML 코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다큐먼트 타입이 HTML이고 그리고 랭귀지가 EN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K로 쓰겠죠. K요. 그리고 헤더가 들어가고요. 헤더에는 뭐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메타 태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디. 이 부분에 HTML 코드 작성을 해서 페이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형식이고요.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아래 이제 폼 태그가 들어갑니다. 폼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편지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봉투를 그 안에 편지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기입을 해서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이고 그걸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할 때 수신처는 액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서드 포스트로 하게 되면은 보내지는 데이터를 URL에 노출이 안 되게끔 보내집니다. 그리고 폼 네임은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폼 시작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들이 이 액션 부분으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포스트 형식으로 넘어가요.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물음표하고 div는 win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여기다 메모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하나 넘겨요. 이것도 데이터를 넘기는 건데 주소에 보이게끔 넘기는 방식은 get 방식이에요. get 방식은 눈에도 보이고 그대로 웹서버 로그에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여러 값을 보내려면 포스트 형식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메서드를 포스트로 지정을 합니다. 포스트가 아니라 간단하게 뭐 이제 페이지라든가 검색 조건 그런 것들은 노출이 돼도 되기 때문에 갯방식으로 네,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포스트로 할 거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을 넣어서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인풋 타입은 텍스트, 비밀번호는 텍스트로 하면 입력한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별표 그렇게 출력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타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성명은 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required 하면 필수 입력사항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입력을 안 하면 입력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폴더에서 제가 웹서버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php-s, s는 대문자로 하세요. 그리고 localhost, 이번에는 9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는 여러분들이 PHP 소스가 있는 곳에서 실행하시면 돼요. 아까 C 밑에 코딩, 그 밑에 PHP, 뭐 이렇게 이제 경로가 될 건데요. 이 파일이 보이는 곳에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웹서버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포트 번호를 9000으로 바꿔야 돼요. 웹브라우저에서. 여기에서 sign up 언더바 home.php 이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이 부분이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한 값들이 여기 signup.php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값을 넣으라고 나오고요. 그건 required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입력한 값이 3개잖아요.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성명.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변수 값이 되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이 값을 signup.php에서 봤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PHP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커먼 쪽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아까 봤던 그 코드죠. 그 데이터를 여기서 쿼리 실행하는 거고요. 실행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EXEC는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거, 쿼리는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거, 패치 어레이는 데이터를 이제 한 건씩 한 건씩 가져와서 이제 볼 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쿼리 패치는 두 개를 제가 합쳐놓은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쓸 거예요. DB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거고, signup.php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폼을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 값을 받을 때는 언더바 포스트라는 전역 변수, 이 이름으로 변수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모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모드는 뭐냐면 여기에 히든 값으로 name이 모드 그리고 value가 signup이라고 폼에 같이 넣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건 히든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폼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같이 폼에 포함돼서 왔습니다. 모드에 사인업 여기에 사인업이면 그러니까 폼을 누군가 이 사인업.php를 호출하더라도 사인업이 넘어오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드를 통해서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d 값은 생각해 보시면 이걸 이용해서 받아올 수 있겠죠. 포스트로 받아오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달러 언더바 그 하고 괄호 열고 따옴표 한 다음에 변수값이 id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아래는 동일해요. 같은 형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포스트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포스트라는 편지 봉투 안에 id 값을 꺼내와서 이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변수를 쓰기 위해서. 이걸 어디서 쓰냐? 이 아래에 SQL문에서 쓸 겁니다. 그리고 now 같은 경우는 PHP에서 날짜, 시간 가져오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연월일, 그 다음 시 분초까지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now라는 변수에 현재 날짜, 시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제 인서트를 해줄 건데요. 인서트는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배웠었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 유저 그리고 컬럼명 아까 회원 가입할 때 유저였죠. id, 패스워드, name, insdt 이걸로 입력을 할게요. 유저 다음에 컬럼명을 적어줍니다. id, 패스워드, name 예, 좀 전에 봤던 그 컬럼인 거예요. 그 다음에 value 줄이 길어지면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엔터를 쳐서 줄바꿈 하셔도 돼요. 다음 values 소괄호 열거기에 지금 입력하는 컬럼이 4개인 거죠. 값도 정확하게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따옴표로 4개를 만들어줘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값이 id입니다. 변수 id 값. 위에 여기 만들어줬죠. 다음 패스워드. 다음 name. 다음 now.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1111, 비밀번호는 성명은 띵.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데이터 보기. 유저의 새로 워치. 조금 전에 입력했죠? 현재 시간 3시 6분.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하지 않는 한 이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정보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로그인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로그인 부분이 떠 있는데 sign in 폼 이 폼인 거예요. 여기도 보신 것처럼 회원 가입이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런 형식인 거고 폼이 있어요. 폼에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둘 다 필수 사항으로 표시를 했고요. 포스트 형식으로 던집니다. 던질 때 데이터를 받을 부분은 signin.php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텐데 없는 값을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회원 정보가 없습니다. 또는 로그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다시 처리하게끔 유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signin.php 여기입니다. 로그인 부분은 조금 처리할 게 많아요. 모드를 사인인으로 넘겼어요. 좀 전에 여기에서 사인인 폼 히든 값으로 모드는 사인인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사인인 쪽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로그인 관련된 부분은 항상 세션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세션 부분에서 배웠던 세션 스타트라는 함수를 최상단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include 한 다음에 db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include하고 common.php를 추가를 해줍니다. include 하게 되면은 common.php 파일을 이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mon.php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드 값이 이제 세팅되어 있으면은 그 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놔둬라 이런 거예요. if와 else 구문 아까 조건문 배웠죠? 예,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if에 조건이 들어갔고 참이면 이게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폼 전송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id 값도 동일하게 포스트로 받으면 돼요. 포스트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값은 id. 뒤 형식은 동일하게 패스워드도 이렇게 해줍니다. 변수는 pw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폼으로 전송된 id 값과 패스워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줄 게 뭐냐면 id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값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올 때는 select를 쓴다겠죠? SQL문 select 이때 쓰는 게 all. 아까 컬럼이 많으면 별표 써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이 별표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올이라고 쓰는 건 아니고 이 자체를 읽을 때 그냥 별표라고 읽진 않고 select all이라고 읽습니다.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적어주죠. 유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조건 where id가 여기에 보내진 그 값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하는 거죠. 내가 입력한 ID 값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혹 ID 값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ID 값은 공백이 돼야 되면 안 돼요. 뭔가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값은 여기 로그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로그인, 성공, 실패, 조건 검사를 합니다. ID 값이 공백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맞냐라고 이제 검사를 해야겠죠. 그게 여기예요. 비교 연산자 아까 있었죠. 그리고 나서 로그인 성공. 비밀번호까지 맞았으면 이제 로그인 세션 정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세션을 넣어줍니다. 세션하고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라고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 값을 그대로 세션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름도 넣어줄게요.
여기는 아이디가 아니고 네임으로 하면 되겠죠. 로그인 성공이 됐으면 리스트로 갈 거고요. 게시물 목록을 보여줄 거고요. 로그인 실패가 됐으면은 이 메시지를 화면상에 뿌려줄 거예요. 얼러트로. 그리고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아웃,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할 때는 세션 정보를 다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onset이라는 함수를 지원을 합니다. 변수에 있는 값을 세팅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고 해제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 자체를 없애주는 건 세션 디스토이라고 했었죠. 디스트로이로 호출하게 되면 세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로그인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 본 거예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그 코드는 제가 따로 다 완성본을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완성된 코드를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시간 되실 때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없는 값으로 1, 2, 실패가 떴죠.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 성공까지 떴어요. 이제 리스트는 구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오류가 뜬 거고요. 로그인 처리는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게시물에 있는 데이터를 쭉 보여주는 건데요. 세션은 세션 정보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션 스타트는 최상단에 해줘야 되고 인클루드는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검사를 하죠. 글쓰기 그리고 로그아웃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그 변수는 여기에 세션에 지금 정보가 있으면 로그인 아이디라고 되어 있으면 로그인 아이디라는 변수에 아이디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값이 있으면 로그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로그인 언더바 아이디가 공백이 아니면 값이 있으면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글도 쓸 수 있고 로그아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가 아니면 로그인 할 수 있는 링크와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글 목록을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 select를 해주면 됩니다. select from 보드. 보드는 게시물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또 by 디센딩으로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가져온다고 했었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값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보이는 거고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나옵니다. 회원 가입은 아까 처음 했던 거고요. 로그인은 1111 이렇게 로그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같은 경우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파일은 write 폼을 보시면 되고요. 폼은 동일합니다. 폼 태그, 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폼 끝날 때는 슬래시 한 다음에 폼을 써주면 돼요. 그 안에 제목과 내용을 넣는데 제목 같은 경우는 input으로 넣습니다. input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한 줄짜리 입력란이에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입니다.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저장,
서밋이라는 타입으로 넣게 되면은 이 폼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value라고 하면 그 버튼의 이름을 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제목은 subject, 내용은 content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write.php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도 코드 완성을 좀 해야 됩니다. 커먼을 그대로 이제 include를 했고요. 그리고 모드 값을 가져왔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write 폼에서도 전송을 했어요. 히든으로 모드는 write. 그래서 write를 보고 writ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제목과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변수를 넘겨온 데이터를 꺼내서 이쪽 변수에 저장을 했고 현재 날짜, 시간을 이쪽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동일하게 포스트로 전송했기 때문에 여기는 뭘 넣어야 될까요? 조금은 눈에 보일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포스트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서브젝트라고 하면 되고요. 컨텐트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컨텐트.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이에요. 넣을 때는 인서트를 사용하죠. 네, 인서트를 쓸 겁니다. 인서트 into 어디였죠? 여기에 subject 콘텐트였고 -dt 였어요.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모드 서브젝트 콘텐트 -dt 인서트 dt 그다음에 이렇게 줄 맞추면 좀 더 보기가 좋아요. 밸류 한 다음에 들어가는 값이 3개예요. 이렇게 타이핑이 좀 어렵다,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카피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입력이 되면 입력 성공 리스트가 보일 거고요.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기. 지금 입력한 글이 보이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기능은 view.php입니다. view.php 한번 볼게요. 맨 위에는 세션이 들어가야 된다겠죠? 세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커먼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때문에 include 해야 되고 방금 받아온 URL을 보면은 번호로 하나 넘겼어요. 넘버는 3, 세 번째 글인 거예요. 그걸 받아오는 변수입니다. 겟방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소에 보여지는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건 아까 로그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서 셀렉트를 해주면 됩니다. 셀렉트 from 어디에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어떤 글을 가져오는지 넘버를 줬기 때문에 웨어 조건에 추가해 줍니다. 넘버는 넘버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 변수가 이거였죠. 로그인 상태면 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검색을 해줍니다. 나머지 내용 표시를 해주고 코드 완성이 된 거예요. 새로 호칭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 목록을 가시면 아까 봤던 화면 그리고 제목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글 수정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코드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모디파이를 보게 되면은 모디파이 폼이 있습니다. 폼에서는 데이터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 전에 기존에 입력했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요. include 값 그대로 넘겨줍니다. 게시 번호, 로그인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를 넣어서 공백이면 아무런 값이 없으면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한 상태면 게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넘버는 이렇게 글 가져와서 폼에 세팅을 해줍니다. 수정할 때는 이전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장을 하면 게시물 라이트 했던 부분과 거의 흡사해요. 이번에는 이제 모디파이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modify.php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서트를 해주게 됩니다. include db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 해줬고 모드 받아와서 modify이면 여기도 그대로 할게요. modify 폼에 number, subject, content 이게 포스트 형식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modify에서 포스트로 받으면 돼요. 포스트 받을 때는 팔로우 언더바 포스트 그리고 바로 열고 변수명 쓸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해줍니다. 넘버 카피를 해주시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모디파이 할 때는 업데이트 문을 씁니다. 수정할 때 업데이트 보드 셋 서브젝트는 컨텐트는 이렇게 지금 3번으로 보내졌죠? 이 3번 게시물 그 게시물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안 주면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수정이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글 목록, 글쓰기, 저장, 그리고 선택하면 글이 보여지는 거고요. 글 수정 들어가서 입력하고 저장하면 DB에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글 목록에서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삭제하는 기능, 그리고 회원 정보도 수정하는 기능,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PC에서 파일로 존재하는 SQLite DB를 사용했지만 실제 네이버나 뭐 구글 대형화된 그런 시스템들, 쇼핑몰 전부 다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나 이런 형태는 지금과 동일해요.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한 데이터 이외에 삭제 뭐 그런 거 그리고 조회 동일합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 예제들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음, 지금 준비한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뒷부분 좀 빨리 나가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조금 한번 부족한 부분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다시 실습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보시면서 좀 궁금했거나 좀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은 채팅창을 여시고 또는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하고 질문해 주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완성 코드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질문 따로 없나요?